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로봇의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과 기계의 모호한 경계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또 토마스 프레이가 쭉 지금 분석하고 열심히 예측한 미래학자니까 예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뭐 누가 인간이고 누가 이제 로봇인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산업용 로봇에서 실제 인간과 거의 유사한 로봇까지의 그 단계를 9가지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모호해질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았다. 4, 5년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 자, 로봇공학과 AI의 발전이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게 본질, 인간의 본질 뭐 이런 것을 전체 다를 한번 상상해 보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과 가까운 로봇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거든요. 그거를 단계별로 우리 미래학자가 잘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탐구하고 자신의 인격을 이제 로봇이 인격을 가지는데 그죠? 인격을 고급 AI 로봇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개념도 재정의를 하고요. 개인의 의식을 잠재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상호작용,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 이 지금 사진이 다 이렇게 다 저기 있네. 사진이 좀 없어졌는데.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계 자동화 기간, 그죠? 현재부터 2025년까지는 기계 자동화. 흔히 있을 일이지만은, 그죠? 지금 이 시기는 산업용이 많죠. 로봇팔이라든가, 뭐, 자율차에 들어가는 창고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들이죠. 산업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현재 로봇 개발의 가장 보편적인 단계는 기계 자동화, 반복적인 거를 계속해서 로봇이 그죠? 힘들지 않으니까 로봇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조립하는 거, 산업용 로봇 팔이나 상품을 분류하거나 택배 분류하거나 선택 운반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로봇입니다. 네, 사람의 일들을 이제 반복적인 일을 대체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기능적인 휴머노이드 형태.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얼굴이 나오고 휴머노이드처럼 이제 인간처럼 하는 건데 몇 년 이내에 그죠? 2025년이면은 뭐 내년이잖아요.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이제 걷고 물건을 옮기고 인간의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 보슨 다이내믹스나 뭐 아틀라스 같은 이런 기능을 하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30년까지 그죠? 그래서 몇 년 안에 우리는 인간을 위해 지어진 공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을 많이 볼 거고 뭐 가장 흔하게 아틀라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옮기고 장애물을 치우고 뭐 작업하는 이런 것을 2030년까지 그죠? 보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산업용 로봇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부터 이제 사람과 같은 형태, 그걸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탄생한다 얘기죠. 그렇죠. 이제 몸하고 팔다리 그죠? 뭐 이렇게 생긴 인간형 로봇입니다. 근데 인간형 로봇이 조금 더 인간다워지는 게 2030년부터 2035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얼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얼굴 표정을 다루고 두 번째 단계까지는 얼굴은 아니지만 몸체는 사람 같은데 이제 얼굴처럼 해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을 가지고 기본적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섬세한 작업 처리도 가능하고 인간과 유사한 움직임, 그죠? 상호작용도 하고 고객 서비스, 의료 뭐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는 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형 로봇입니다. 2030년, 그래서 35년. 우리 마인드봇이 바로 요 단계입니다.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틀라스나 뭐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표정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좀 2단계에 머무는데 우리 마인드봇은 3단계 시작합니다. 4단계는 이제 생체 역학 로봇 공학에서 이제 피부를 그죠 인간처럼 탁탁한 피부를 갖추고 로봇과 더욱 유연하고 인간하고 비슷한 동작까지 한다. 요게 바로 2035년 40년 요 사이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모방해가지고 부드럽게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사실감 합성 피부로 또 만지면 촉촉하고 제 로봇 그레이스 로봇도 촉촉한 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형 로봇에서 드디어 뼈와 골격, 근육, 피부 이런 걸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생체 역학 로봇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죠. 근육 관절 모방해서 합성 피부까지 해서 생체 역학 로봇이 2040년까지 전성기를 이룬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죠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공학입니다. 2040년부터 45년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유연성 근력을 위해서 실험실에서 배양한 근육 조직 배양까지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생체 행태를 갖춰요. 바이오 하이브리드입니다. 생물학적인 합성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생생한 움직임 이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하고 좀 다른 거는 말이죠. 아까는 이제 뭐 근육이라 그러고 피부라고 할 때라도 그거는 이제 유사한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어떤 뭐 화학 제품 같은이나 이런 걸 쓰는 건데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라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의 유기물을 쓰는 겁니다. 실제 유기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배양한 실제 근육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들어가는 게 이제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봇 시대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신경까지 만들어요. 그죠? 신경 인터페이스 로봇 공학입니다. 2045년, 50년. 이때쯤 되면 인간의 신경 인터페이스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생물학적인 이런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BCI 일론 머스크가 뉴랄링크 BCI를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막 인간의 머리에 정수리에 그죠 칩을 집어넣어요. 뭐 이렇게 신경 피드백을 통합해서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이오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경 인터페이스는 뭐냐면 이제 컨트롤입니다. 어떻게 로봇을 컨트롤할 것이냐. 그건 뭐냐면 사람 기계라면 CPU나 이런 쪽에서 컨트롤하지만 이제 사람의 뇌로부터 그 신경계 계통을 통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이 컨트롤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바로 신경 인터페이스 로봇 시대입니다. 그래요. 신경 인터페이스 다음에는 이제 완전한 그죠 합성 유기체 로봇 공학 50년, 60년. 2050년, 60년이 되면 이제 인공 장기를 갖춘 로봇, 합성 순환 시스템. 그러니까 뭐 장기가 있으니까 그죠, 뭐 그렇죠. 변도 나오고 그런가 보네. 인간에 가서 땀도 나오고, 에너지 생성 시스템도 있고. 이건 상상이죠,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로봇은 인간의 기능과 비슷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정말 인간인지 로봇인지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상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9단계를 거쳐서 인간다운 로봇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상상일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5년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인간과 가까운 로봇을 만들면은 사실 인류에 또 굉장히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임상실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임상실험하는 걸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면 얼마나 또 위험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자동차 충돌할 때도 뭐 로봇 갖고 있지만 실제 신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또 인체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옛날 뭐 그 제국시대처럼 뭐 사람을 직접 갖고 비인간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 거는 이제 유기, 합성, 하이브리드 이때쯤 되면 정말 이제 그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유기 조직으로 만들어졌고 내구성이 있고 통합된 합성 강화 기능이 있고 외관과 기능 면에서 실물하고 같고요. 유기세포와 진보된 생합성 조직, 인간하고 그냥 거의 비슷한 그죠? 이런 조직을 갖게 됩니다. 사람 직전이죠. 그렇죠. 예, 인간과 아주 흡사해서 헷갈린다. 그죠? 그게 2060년, 70년입니다. 2060년, 70년.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자립형 유기체 로봇. 자립형이니까 지금 뭐 인간이 옆에 있을 필요도 없이 지 스스로 그죠? 여러 가지를 한다 이런 거죠. 자립형이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그 로봇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공급보가 에너지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로봇은 어떻습니까? 코드 그 플러그를 꽂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자일로 그 차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을 자기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그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거의 이제 사람이죠, 거의. 네. 유기 물질에서 에너지를 얻고 이게 밥 먹고 그죠?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얻는다. 자체 수리도 하고 제한적인 진화를 거쳐서 완전 자율형 자립형 로봇이 된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합성 작종으로 유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지겠죠. 2100년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그죠? 뭐 75년 이렇게 후가 되면은 이제 인간인지 로봇인지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토마스 브레이가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라서 어떻게 좀 그렇게 뭐 생각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미래학자들 토마스 브레이 우리 연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것이 사실은 2100년이 아니고 저희는 한 2055년 뭐 2060년 정도만 되어도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제롬 글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사람은 그렇죠. 요 토마스 브레이는 그래도 약간 좀 컨서버티브합니다. 세계가 끝날 무렵에는 완전 자율적인 이런 그 인간이 있어서 저희는 또 인간보다 실제로 아이를 안 낳으니까 지금도 그죠.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다. 210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완전 자립형이 되게 되면은 사람의 그 뇌에 있는 어떤 정신것까지 그 로봇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복제가 가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외모는 똑같고 그죠? 인간과 비슷하고 생각도 거의 같고 인격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2070년 되면 로봇과 슬레이브 컨트랙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노예 조건 그죠? 컨트랙트 이 계약. 로봇하고 노예 계약하지 않고 하면 걔가 완전히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가 상전이야 그죠? 그게 안 되게 슬레이브 컨트랙트를 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롬 글렌이 다 개발을 해서 지금부터 사인을 해서 주인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잘 만들 테니까 우리 미래학자들께서 그렇죠. 그런 모든 인프라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봇이 진화해서 2100년까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쯤 되면 정말 인간과 비슷하다. 생체 로봇이 나서 완전히 밥도 먹고 그죠? 생각도 같이 하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토마스 브레이가 정리한 로봇의 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